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도 적용 대상이 됐는데요. 이형관 기자가 현장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현재 직원은 40여 명.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사업장을 유지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올해 안전보건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법 확대 시행이 혼란스러운 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설렁탕 음식점. 서빙부터 음식 조리까지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이곳도 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심각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1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4%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 전체 사업장의 35%에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고.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천에서 현관문을 3개 닫는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SUV 차 한 대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납니다. 5km가량 이어진 추격전. 나들목을 역주행하다가 결국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50대 남성 김모 씨.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고성군으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남 사천시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이 평소 현관문을 3개 닫거나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가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누워서 쓰러져 있으면서도 살려다보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유족은 피해 여성의 집 바닥이 김 씨의 집 천장과 맞닿아 있지 않고 평소에도 김 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현관문도 조심하면서 열고 다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황황당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개정 조례안이 오늘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가구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유도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넉 달 뒤인 오는 5월 29일 막을 내립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처리한 경남의 현안과 성과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위성 본체 위에 광학 레이더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이는 기존 항공기와 위성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 서너 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항공기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성까지 항공 부문과 패키지 수출을 하면서 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공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규모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등 450억 원대 신규 투자 유치와 5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승강기 산업진흥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 수출 지원 강화와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승강기 대학과 산업단지를 갖춘 거창군에 희소식을 안겼습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모두 2,700여 건. 경남은 또 3.15 관련법 통과로 3.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한 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처럼 성과도 있었지만 경남의 현안 법안 가운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잠만 자는 경남의 현안 법안들, 결국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과 관광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남해안 관광 융성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함께 힘써 주실 것을. 하지만 지난해 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차별성 부족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필수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희망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인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낙동강 녹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녹조센터 건립 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만 바라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 함양, 산청 사건 관련법,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특별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특별법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될 현안 법안들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재발의할 법안 목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모두 1,200여 건, 10건 가운데 7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계류 중이거나 철회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마산 석전동 김한과 의원 김해곤 원장이 1,00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함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 주민 요양보호사 220만 원, 함안군청 복지정책과에서 200만 원, 함안군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회원 100만 원, 마산 롯데스포츠센터 역심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 논란에 대해 1차 이전 부서까지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국기연의 부서 이전 추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자치단체와 합의 없이는 부서 이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 보급 등 탄소 감축과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상남도에 관련 예산 평가를 담당할 전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택시 월급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전 단계인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경상남도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장들이 임단협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에 나서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김해시 삼계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20대 김모 씨 형제가 나란히 누워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창원시 월영동 산책로 주변 한 빈집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상임위 안건 부결로 차질을 빚은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터 매입 안건이 세 번째 상정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터 매입 신축을 골자로 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향후 진주병원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달았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남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5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부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경남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민주당 예비후보는 모두 18명이며 선거구 4곳에는 예비후보가 1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지역 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의 방위산업이 포함돼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